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어제죠. 서울시가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열리면서 총 5군데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수시 공모 방식은 종료를 했고, 이번에 열린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하는 마지막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은 총 98개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을 들고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2026년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26년도까지 모아타운 재개발 구역 100곳을 선정해가지고 신속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모아타운은 총 98개 구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65개 구역이 선정이 됐고 23년도에 18개 구역, 그리고 어제 선정이 된 5개 구역이 포함해서 올해는 15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즉 지금까지 총 98개 구역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을 당시 100곳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 자체는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발표한 모아타운 5군데 그리고 미선정된 16군데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총 21개 구역에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이 5개 구역은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구로구 개봉동, 그리고 강서구 화곡 본동,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에서 2곳, 그리고 강북구 본동에서 1곳, 이렇게 해서 총 5개 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미선정된 16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모아타운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미선정이 된 16곳은 미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선정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민 반대 등 사업 실현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과 모아타운 추진이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16개 구역을 미선정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미선정된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선정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실현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점이 아마도 미선정된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정이 된 5군데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개봉동입니다. 자, 구로구 개봉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 약 74%, 그리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51%, 그리고 고질적인 주차난이라든가 침수 피해, 그리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주택이 73%, 그리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69%, 그리고 나머지는 고질적인 주차난이라든가 침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강서구 화곡동 지역을 선정했다고 했고, 강북구 수유동 같은 경우에는 2곳이 선정이 됐는데 이 강북구 수유동도 한번 보면은 노후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약 74%, 그리고 반지하 주택의 비율이 59%로 마찬가지로 주차난이라든가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강북구 본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약 81%, 그리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73%로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정된 이유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찬성의 비율이 50%에서 70%로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살펴볼게요. 총 21개 구역이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16개 구역이 미선정이 됐는데, 미선정된 이유 자체가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미선정했다고 했고, 선정이 된 5군데는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찬성하는, 모아타운 재개발 추진을 찬성하는 조합원의 찬성 동의율 자체가 50%에서 70%로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아타운은 주민 반대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제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열림으로써 앞으로 공모 방식으로 모아타운이 선정되는 방식은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찬성 동의율이 60%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넘어가면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다. 모아타운 찬성 동의율 60%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4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뭐였냐면은 동의자 중 노후 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그리고 22년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30% 이상, 그리고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아타운 선정도 취소하고 모아타운 선정 자체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한다면은 앞으로 모아타운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그만큼 주민 찬성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2가지를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2가지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미만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동의율 자체가 25% 미만이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이었을 때 모아타운은 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반대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22년도 이후에 모아타운 부동산을 매입한 조합원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2가지가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진위가 설립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뭐 5천만 원이 상승하든 1억이 상승하든 이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 수요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지역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실제적으로 매입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에서는 이 2가지, 22년도 이후에 매입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2번째로 반대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25% 미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점, 이 2가지가 앞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모아타운의 가장 중요한 선정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수시 공모 방식은 어찌됐든 이번에 종료가 됐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는 변경이 됐는데, 아마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모아타운을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민 반대 동의율이 적고 그리고 투기 수요들 자체가 적게 들어온 지역들 위주로 모아타운을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아타운 선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현재 모아타운이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들 반대 동의율이 25%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모아타운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례 자체가 어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노원구 월계동 지역입니다. 이 노원구 월계동 지역이 모아타운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업 예정 구역별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모아타운 주민들 중에 3분의 1, 즉 33% 이상이 반대했기 때문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모아타운 선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지만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자, 주민 반대 동의율이 25%만 안 넘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겠지만 주민 반대 동의율이 25%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즉 앞으로 모아타운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선정이 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율 그리고 주민 반대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모아타운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모아타운 대상지 5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을 했지만 미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대 동의율이 작은 지역들 위주로 모아타운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5곳을 발표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